안녕하세요. 확률과 통계 과목 논문 리뷰를 발표할 순천향대학교 의료-IT공학과 20학번 이현주라고 합니다. 논문 소개 및 선정 이유, 서론, 대상 및 방법, 통계 분석, 결과, 고찰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에서 2022년에 발행한 자가혈당 측정 기반의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당뇨병 및 당뇨병 전 단계 환자의 건강 행태와 당화 혈색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당뇨병 환자 57명과 당뇨병 전 단계 환자 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가혈당 측정 기반의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되었습니다. 최근 디저트 열풍과 마라탕과 같은 자극적인 음식들이 젊은 세대에게 인기를 끌면서 이들이 당뇨병의 위험에 더 노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꾸준히 당뇨병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당뇨병이 더 이상 노년층만의 질환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 40세 미만의 성인들 사이에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젊은 당뇨 현상에 대해 관심이 생겼습니다. 또한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개별 맞춤형 관리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당뇨병 환자들이 자신의 혈당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의료 IT 공학과 특성과 긴밀하게 어울린다고 생각하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의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논문에서 등장하는 개념들의 용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은 혈액 속에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과정이 원활하지 못해 혈당치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질환입니다. 정상인의 경우 소변으로 당이 넘쳐나지 않을 정도로 혈당이 조절됩니다. 여기에는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이러한 인슐린이 모자라거나 제대로 일을 못하는 상태가 되면 혈당이 상승하며 이로 인해 혈당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당화 혈색소는 헤모글로빈과 같은 혈색소 중에서 포도당에 의해 당화된 것을 퍼센트로 수치화하여 표준화한 것으로 당화 혈색소는 지난 2, 3개월간의 평균적인 혈당을 반영하여 당뇨 진행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혈중 포도당 수치가 높을수록 아래 그림과 같은 형태의 당화 혈색소가 더 많이 생성됩니다. 당화 혈색소 검사는 당뇨를 진단받은 사람에게 일정 시간 동안 혈당이 얼마나 잘 조절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당화 혈색소의 정상 범위는 4.0에서 6.0%이며 당화 혈색소 수치가 6.5% 이상이면 당뇨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연구 목적은 당뇨병 환자 57명과 당뇨병 전 단계 환자 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가 혈당 측정 기반의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당뇨병 환자들이 식사 조절 및 운동요법 없이 약물 치료만으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수준까지 혈당을 조절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당뇨병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들은 혈당 관리를 위해 약물 치료에만 의존하게 되고 혈당 관리가 잘 안 되면 이내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0년에 혈당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업장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개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에 자가혈당 측정 기반의 대면, 비대면 방식을 혼합한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당뇨병 및 당뇨병 전 단계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프로그램 실시 전후 당화 혈색소 변화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함과 더불어 당화 혈색소 변화와 관계 깊은 건강 행태 요소를 확인하여 당뇨병 교육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자가 혈당 측정 기반의 대면, 비대면 혼합형 개별 맞춤형 교육은 당뇨병 환자의 혈당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교육 방식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자가 혈당 측정 기반의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 중 당뇨병 환자는 프로그램 실시 전 또는 실시 기간 동안 의료기관에서 진단검사를 통하여 당뇨병을 진단받은 자로 총 57명입니다. 당뇨병 전 단계 환자는 14명으로 당뇨병을 치료 중인 자,
당뇨병 전 단계 환자는 프로그램 종료 시점까지 의료기관에서 진단검사를 통하여 당뇨병을 진단받은 경험이 없으며 혈당 조절을 위해 당뇨약 또는 인슐린 등을 복용한 적이 없고 프로그램 실시 전 검사에서 당화 혈색소가 6.0% 이상 나온 자를 당뇨병 전 단계 환자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2020년 경주 고당센터의 혈당관리 프로그램 경험을 토대로 개발되었으며 간호사, 영양사 각 1인이 한 팀으로 12주 동안 2주 간격으로 7차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1차 및 7차 때 당화 혈색소 검사를 위해 방문 교육을 실시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전화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차 교육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질병 관련 특성을 조사하였고, 혈당 측정법 및 송아리 당뇨 앱 사용 방법을 교육하였습니다. 2차 교육 때는 대상자들이 미리 제출한 약물 처방전을 근거로 약물의 종류, 기능, 복용 시간 및 방법, 부작용 등을 교육하였고, 저혈당 경험 여부를 확인하여 저혈당 증상, 예방법 및 대처법도 교육하였습니다. 3차부터 5차 교육까지는 영양교육으로 구성하였고, 3차 교육 때 8가지 당뇨 식사 원칙 및 당지수를 교육하고, 1일 필요 열량을 계산하여 실습하였습니다. 4차 교육 때 식품 교환표와 바꿔먹기를 교육하고, 1일 필요 열량을 끼니별로 배분해보고, 식사일지 작성법도 교육하였습니다. 영양사는 4차 교육 후 거제로 제출된 식사일지를 캠프로를 활용하여 미리 분석한 후 6차 교육 후 7차 교육 전까지 네이버 폼을 활용한 비대면 설문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7차 교육 때는 사후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프로그램 12주 동안 대상자들은 측정한 혈당치를 송아리 당뇨에 기록하였고 담당 간호사와 영양사는 교육 때마다 기록된 혈당치를 근거로 개별 맞춤형 혈당 관리 방법을 교육하여 혈당이 적정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방금 언급한 당뇨관리 어플리케이션 송아리 당뇨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 소개 영상을 보고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한 당뇨 관리. 송아리 당뇨. 당뇨 관리 번거롭지 않으셨나요? 혈당, 투약, 식사량, 운동량 관리까지. 송아리 당뇨 앱은 정보를 쉽고 빠르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혈당기 연동으로 간편하게 혈당값을 기록할 수 있죠. 진료 후 집에서 당뇨 관리할 때 걱정되고 힘들지 않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송아리 당뇨가 도와드릴게요. 꾸준히 입력한 혈당 정보를 송아리 IT의 전문적 기술로 매주, 매월 분석 리포트를 제공해드려요. 뿐만 아니라 당뇨 전문 교육자가 나만의 맞춤형 당뇨 교육 리포트를 생성해드려요. 약 먹을 시간을 잊지 않도록 투약 알림까지. 건강관리에 유용한 서비스들을 이렇게나 많이? 그뿐만이 아니에요. 송아리 당뇨의 의사에게 보여주기 기능을 이용해보세요. 의사에게 자신의 당뇨 관리 현황을 쉽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당뇨 관리를 위해 지금 바로 송아리 당뇨 앱을 시작해보세요. 당뇨 관리를 위한 쉽고 편한 헬스케어 서비스, 송아리 당뇨. 연구 도구로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당뇨병 지식 평가 도구입니다. 당뇨병 기초 지식 및 당뇨병 관리에 관한 통합적 지식을 평가하는 도구로 평가 도구는 원인과 관련 3문항, 증상 관련 1문항, 관리 관련 5문항, 합병증 관련 6문항, 식사 관련 4문항, 운동 관련 1문항을 포함합니다. 두 번째로 건강 행태 평가 도구입니다. 건강 행태 수행 정도를 평가하는 도구로 사지선다형의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 도구는 주관적 건강 인지도, 약물 수능도, 자가 혈당 측정, 저혈당 대처법, 흡연, 음주, 운동 관련 각 1문항씩 식사평가 3문항을 포함합니다. 세 번째로 자가 혈당 측정 경험 평가 도구입니다. 자가 혈당 측정 경험을 평가하는 도구로 OX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평가 도구는 목표 설정, 혈당 수치 기록, 공복 혈당 측정, 식후 2시간 혈당 측정, 운동 전후 혈당 측정과 주치의 상담 각 한 문항씩을 포함합니다. 네 번째로 혈당 측정치 활용도 평가 도구입니다. 혈당을 측정하고 그 혈당 수치를 혈당 관리에 활용하는 정도 및 능력을 평가하는 도구로 사지선다형 네모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 도구는 혈당 측정에
대한 숙련도 한 문항, 혈당 측정 빈도 한 문항, 혈당 측정치에 따른 식사와 운동 관리 여부 두 문항을 포함합니다. 다음으로 통계 분석입니다. 자가 혈당 측정 기반의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한 81명 중 10명은 프로그램을 중도에 포기했고, 대상자의 특성 및 체질량 지수 전후 비교 분석은 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의 효과 지표로 사용된 당뇨병 지식, 건강 행태, 자가 혈당 측정 경험에 대한 전후 비교 분석은 일부 설문 문항을 누락한 1명을 제외한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혈당 조절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당화 혈색소 전후 비교 분석을 두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1차 분석은 사후 당화 혈색소 검사를 받지 않는 4명을 제외한 67명을 대상으로, 2차 분석은 1차 분석 대상자 67명 중 12주 프로그램 동안 동일한 약물을 복용하고 전후 당화 혈색소 검사가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된 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플로우 차트를 보면 프로그램의 효과 지표로 설정된 당뇨병 지식, 건강 행태, 자가 혈당 측정 경험, 당화 혈색소 및 체질량 지수의 교육 전후 변화는 대응 표본 T검정을 이용하여 파악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후 당뇨병 지식, 사후 건강 행태, 사후 자가 혈당 측정 경험, 혈당 측정치 활용도, 사후 체질량 지수 및 사후 당화 혈색소 간의 상관관계는 2차 당화 혈색소 분석에 포함된 53명을 대상으로 피어슨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확인하였습니다. 통계적 유의 수준은 0.0으로 하였으며 통계 분석 도구는 REX V.3.3.0을 이용하였습니다. 통계 분석에서 활용한 통계 기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표본 T 검정은 페어드 T 테스트라고도 하며 짝을 이룬 두 비교 집단에서 기계 관측치의 차이를 구하고 그 차의 평균을 구하여 무평균치가 0이라는 규모 가설을 검정하는 방법입니다. 규모 가설은 주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가정하고, 대립 가설은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해당 논문에서의 규모 가설은 자가 혈당 측정 기반의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혈당 조절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이고, 대립 가설은 그 반대인 영향이 있다입니다. 피어슨 상관계수는 통계학에서 두 변수 간의 선형관계의 정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칼 피어슨에 의해 개발된 이 방법은 변수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예측 모델을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합니다. 1 또는 -1에 가까운 값은 두 변수 사이에 강력한 선형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0에 가까운 값은 두 변수 사이에 관계가 없거나 매우 약함을 나타내며, 0.5 또는 -0.5에 가까운 값은 두 변수 사이에 중간 정도의 선형 관계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대상자 71명의 평균 나이는 59.6세로 당뇨병 및 당뇨병 전 단계 환자의 평균 나이는 각각 60.6세, 55.5세입니다. 당뇨병 가족력을 가진 당뇨병 및 당뇨병 전 단계 환자는 각각 33명, 4명이며 남자는 53명, 여자는 18명입니다. 당뇨병 환자의 당뇨병 유병 기간은 5년 미만이 49.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0에서 20년 미만인 21.1%였습니다. 동반 질환의 경우 당뇨병 및 당뇨병 전 단계 환자 모두에서 고혈압과 이상 지질 혈증을 함께 동반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음주율은 당뇨병 환자와 당뇨병 전 단계 환자가 비슷하였고, 흡연율은 당뇨병 환자가 높았으며, 운동 비율은 당뇨병 환자가 당뇨병 전 단계 환자보다 30% 높았습니다. 당뇨병 지식은 20점 만점 중 14.77점에서 15.41점으로, 건강 행태는 40점 만점 중에서 25.50점에서 28.40점으로, 자가 혈당 측정 경험은 100점 만점 중에서 2.70점에서 4.81점으로 증가하였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습니다. 67명에 대한 당화 혈색소는 1차 평가에서는 7.38%에서 6.73%로, 53명에 대한 2차 평가에서는 7.27%에서 6.67%로 감소하였고, 체질량 지수도 4.47kg에서 24.01kg으로 감소하여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습니다.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 도입 전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는 측정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p-value 값을 보면
p-밸류가 0.01로 0.05보다 작아 유의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가 혈당 측정 기반의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혈당 조절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됩니다. 프로그램 실시 후 지표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당화 혈색소 2차 대응 표본 T검정에 포함된 53명의 당뇨병 지식, 건강 행태, 자가 혈당 측정 경험, 혈당치 측정 활용도, 체질량 지수, 당화 혈색소 간의 피어슨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후 당화 혈색소는 혈당 측정치 활용도와의 음의 상관관계 Rn-0.415를 사후 건강 행태와 음의 상관관계 Rn-0.313을 보였습니다. 혈당 측정치 활용도는 사후 건강 행태와 양의 상관관계 Rn 0.581을 사후 당뇨병 지식과 양의 상관관계 Rn 0.493을 보였습니다. 즉, 사후 당화 혈색소는 혈당 측정치 활용도와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으며 혈당 측정치 활용도는 사후 건강 행태와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후 자가 혈당 측정 경험과 사후 체질량 지수는 다른 지표들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프로그램 전, 후에 실시된 평가를 통하여 자가 혈당 측정 기반의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은 대상자들의 당뇨병 지식, 건강 행태, 자가 혈당, 측정 경험, 당화 혈색소 및 체질량 지수 개선에 효과적이었고, 프로그램 실시 후 당화 혈색소는 혈당 측정치 활용도 및 사후 건강 행태와 음의 관계가 있었으며, 혈당 측정치 활용도는 사후 건강 행태 및 사후 당뇨병 지식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 송아리 당뇨에 기록된 자가 혈당 측정치를 근거로 개별 맞춤형 혈당 관리 교육을 실시한 것이 대상자들의 혈당 측정치 활용도 개선에 기여하였고, 이로 인해 건강 행태 개선으로 이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프로그램은 당뇨병 환자와 당뇨병 전 단계 환자의 혈당 관리에 효과적임이 확인되었으며, 사후 당화 혈색소는 혈당 측정치 활용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혈당 측정치 활용도는 사후 건강 행태와 관련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볼 때 자가 혈당 측정 기반의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은 대상자들의 혈당 관리에 효과적으로 기여한 것이 사료됩니다. 따라서 당뇨병 교육이 궁극적으로 당화 혈색소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자가 혈당 측정 및 기록, 그리고 혈당치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